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유튜버 영상을 보면서 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10월 14일자 영상이고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지금부터 추락, 거래량 급감, 대세 하락 진입.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뭐 제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서울과 부동산은 지금부터 추락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래량 급감에서 대세 하락에 진입했다. 지금부터 추락한다. 어디가? 전 뭐 지방 부동산도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에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불과 한 열흘 전쯤, 2주 전쯤 올렸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17일자 영상을 봤더니 이분의 영상을 또 봤더니 앞으로 6개월간 집값이 폭등한다고? 아니야. 서울 부동산은 폭망하는 6가지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열거를 또 합니다. 이거는 10월 17일자 영상, 불과 열흘 전 영상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10월 말 이후에 시행을 기점으로 부동산 하락을 전망합니다. 며칠 뒤부터 부동산 하락을 한다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 아주 강한 논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해요. 다만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지켜봐야 된다. 뭔 얘기죠? 이거는 하락이 되면은 자기 말이 맞는 거고 상승이 된다 그러면은 정부의 의지가 약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요즘 전망하기 편합니다. 상승이 되면 정부가 약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맞으면 자기 말이 맞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자, 24일째 영상 보겠습니다. 10월 24일째 영상을 봤더니 제목이 이거예요. 부동산 미치겠다. 사자니 폭락할까 두렵고 안사자니 계속 오르고. 예, 그죠? 제목은 참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여기서 이 영상에서 6분 30초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약간 논조를 바꾸십니다. 왜냐면 이때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몇 달, 6개월만 보면은 집을 잡아야 된다, 구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집은 길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몇 개월, 뭐 1년 이렇게 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엔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잡지 말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분도 언젠간 떨어진다예요. 예. 근데 참 재밌는 건 예전부터 이렇게 주장했으면 모르겠는데 불과 이 영상 찍기 일주일 전, 열흘 전에 급감, 대세 하락, 뭐 지금부터 추락, 서울 수도권 급감한다, 대세 하락 진입한다, 부동산 폭망하는 각종 이유를 대게 되면서 얘기를 하셨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일주일 동안 가격이 오르는 걸 보니까 싹 태도를 바꾸시죠. 네, 그래서 언젠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거나 안 떨어지게 되면 그 정부 탓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발췌를 해봤더니 뭐 정부 정책은 시장 100% 이긴다. 참 어떤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왜 시장이 못 이기고 그 정부 정책이 못 이기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부동산 효과는 2, 3년 후에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분 의견대로 하자면은 정부 정책이 시장을 100% 이길 수 있는데 그 효과가 2, 3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안 나타난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두고 보시자고요. 네, 너무 재밌죠? 자, 세 번째는 집값이 1년 하락하게 되면 20% 하락을 한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하락하게 되면 30에서 50% 폭락을 한답니다. 와, 놀랍죠? 그래서 5년 하락해야 20% 하락이 아니고 1년만 하락해도 20% 하락을 한다. 그리고 이 발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올겨울에 20, 30% 그냥 떨어졌잖아요.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네? 실제로 겨울에 20, 30% 떨어진 곳이 이번 겨울에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라든가 뭐 단지명은 얘기 안 해주시는데 딱 한 개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가격에서 20, 30% 정도가 떨어진 곳이 단 한 군데의 단지라도 얘기하시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저는 뭐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현업에서 뭐 일을 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 30% 떨어진 데가 없죠. 예. 그래서 그냥 막 던지는 거죠. 예. 뭐 논리 없이 그냥 막 던지는데 듣는 분들은 그거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필터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냥 던집니다. 그래서 뭐 2년 이상 하락하면 30% 50% 폭락합니다. 뭐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이렇게 빠질까요? 언제? 그냥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좀 오를 것 같고 수년 뒤엔 다시 떨어질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시 오를 것 같다. 그러니 떨어지는 시기를 제가 최대한 이분의 그 말씀을 포장을 해서 말씀드리면 수년 뒤엔 다시 떨어질 것 같다. 당장은 오를 것 같대요. 이것 말이 바뀌었어요. 일주일 전하고 말이 바뀌었는데 당장 오를 것 같다. 근데 그 몇 년 뒤는 어차피 뭐 이분 뭐 지금 당장 욕먹을 거 아니니까 수년 뒤에 다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반복을 하는데 그럼 왜 집을 못 사게 하느냐?
아니, 오르고 떨어지고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죠? 그래서 집을 왜 못 사게 하느냐더니 떨어지는 시기를 잡아라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떨어지는 시기에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볼 땐 이거는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죠. 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 떨어질지, 언제 상승할지를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시기 기다렸다가 상승해서 그나마저의 기회마저 놓친 경우가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주변 지인들도. 그런데 떨어지는 시기를 언제로 잡자 이겁니다. 그죠? 이분들 말씀대로 올해 떨어진다, 작년에 떨어진다 계속 말씀하셨죠? 2, 3년 전부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회 다 놓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정부가 의지가 없다. 떨어지면 떨어져야 되는데 정부가 의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 그렇지만 언젠간 떨어진다. 이거의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사람들이 쳇바퀴 굴리듯이. 근데 이런 거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답답한 거죠. 이런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문논리에 넘어가시는 게. 근데 제가 이 영상 이분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분은 이 하락론을 주로 주장하시는 분인데 다른 하락론자들은 그래도 논리가 좀 탄탄한 편인데 이분은 논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던지시는 것 같아. 우리 일주일에 영상을 한 10개 이상 찍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되면 물론 좋아요. 네? 당장 떨어졌을 때 잡고 최고가였을 때 팔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게 사실 이론적인 거지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언제 산다? 지금 사라. 왜? 부동산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반복이지만 올라갈 때 왕창 오르고 떨어질 때 살짝 꺾이거나 아니면 하방 경직성 때문에 유지를 한다. 그쵸? 그러니까 어제보다 매물이 싼 오늘의 매물은 없고 오늘보다 싼 내일의 매물은 없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시점이 가장 비싼 시점임을 알고 인정하고 들어가자. 그러나 오늘 산 매물이 내일 산 사람보다는 어쨌든 내가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언제 떨어질 줄 알고 호기 좋게 기다립니까? 오르면 어떡하려고? 예. 여유가 되시면 지금 구입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